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건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택견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나 아시는지요? 오늘은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택견 전수관에 와서 관장님을 모시고 택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택견이 이제 일반 체육관에서 도장이라 부르고 이러는데 여기는 전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83년 6월 1일자로 우리 국가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죠. 예.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유산으로다가 또 등재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수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여기는 전수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택견 좀 본인 소개와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사단법인 결련 택견협회에서 사무국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 본부장을 하다가 지금 세종으로 내려와서 세종 본부장 하고 있는 김병구 관장입니다. 네. 택견 그러면 사실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기층문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화거든요.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 삼국시대 이전부터 택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 후한서라는 그 책을 보면 이게 이제 440년경에 출간된 그 책입니다만은 후한서에 보면 순제 영화 원년에 그 부여왕이 내조를 했을 때 각저이를 선보였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순제라는 게 이제 이 후한 8대 황제인데 이 각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게 택견이라는 단어하고 맥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일본 서기라는 게 이제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정사입니다만은 거기도 보면은 백제의 사신과 일본의 무사가 상박을 겨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택견인데 이만큼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오래된 무술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보면은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택견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이게 전수를 시킬 것인가. 이 태권도와는 완전히 다른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택견과 태권도와 이게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각저이라든가 상박이라든가 각저이, 각기, 각술 이거는 다리를 쓰는 무술입니다. 그렇죠. 다리를 잘 쓴다는 뜻이고 상박이라든가 박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되게 수박처럼 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손발을 다 쓰는 것을 조선시대 와서는 택견이라고 하는데 택견이 저희 딴에는 그래도 많이 보급을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을 때에도 그래서 택견이 참 유명하고 좋구나라고 네. 남들은 그렇게 느꼈지만 저희들은 좀 약간 씁쓸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 좀 씁쓸했습니다. 네. 어떻게 절별인규가 없으면 우리 국가에서도 물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만큼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지금 각저이라든가 상박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조선 정조 때 그러니까 22대 왕이죠. 정조 때 이만혁이라는 분이 재물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 또 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수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 또 수박키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택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택견이라는 게 우리가 택견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우리 송덕기 선생이라든가 또 신한승 선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기능 보유자시고 인간 문화재신데 두 분 중에서 어느 분한테 이렇게 전수를 받으셨나요? 저희는 이제 송덕기 스승님께 전수를 받으신 분들께 제가 전수 받았습니다. 직접 전수 받지는 못했고요. 네. 예. 보면은 이게 신한승 선생께서
원래 이제 송덕기 선생의 그 제자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송덕기 선생이 한 20 내지 30여 가지의 이렇게 그 낫기술을 갖고서 그 전수를 했는데 이 신한슨 선생께서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0여 가지로 지금 그 제대로 기본기를 맞춰놓은 곳이 이제 신한진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요즘 보면은 신한진 선생의 제자가 또 한 분 계시죠. 잘 아시는 정경화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왜 이게 이제 그 인간 문화재로서 그 기능 전수자로서의 그 과정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분이신데 또 더군다나 이제 전수자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우리의 전통 무예를 갖다가 왜 전수자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참 그 의문스럽고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민감한 부분이고 민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간문제이신 정경원 선생님이 또 열심히 또 하시고 계세요. 네. 하시고 계신데 네. 그 전국문화재가 지금 사실은 그 신한선 선생님과 송덕기 선생님이 두 분이 동시에 인간문화재가 되셔서 한 분은 윗대 인간문화재, 한 분은 아래대 인간문화재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네. 되셨는데 두 분이 똑같이 1987년도 한 분 신한 선생님께서는 80년도 7월 3일 날 돌아가셨고 저희 송덕기 스승님께서는 7월 23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같은 달에 네. 같은 해 같은 달.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윗대 인간문화재도 한 명 또 그 바로 후계자가 나와야 되고 아래대 인간문화재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래대 인간문화재에서는 정경 선생님이 나오셨고 네, 네. 윗대 인간문화재에서는 좀 나이가 좀 어리다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무조건 인간문화재가 돼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도 또 없었어요. 네, 그냥 네. 누군가 하면 되지 뭐 택견이 누가 하든 간에 뭐 온전히 잘 계승 발전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택견이 조금 다릅니다. 네. 예, 달라서 일단 기압도 에크라는 기압이 그렇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크 하나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동작도 이제 저희가 그 택견의 품밟기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동작 스텝이 네. 상대방의 발을 잘 차기 때문에 또 잘 차야 되고 잘 차는 것을 또 피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품이 달라요. 왜냐면 하체 차기를 잘 안 하는 그 단체와 오리지널로 하는 단체의 차이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도 저희가 이제 꼭 문화재 지정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송덕기 스승님의 택견을 온전히 계속 개성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경원 선생님은 이제 아래대에 이제 인간문화재시고 이제 윗대 인간문화재도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거는 이제 그 단체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민감은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정경화 선생께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막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전통 무예인데 서로가 그 스승이 다른 그런 그 후계자들이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날 택견은요. 송덕기 선생님이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의 애기 택견까지도 일본 헌병들이 말이죠. 채찍을 갖고 다니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맥을 끊어놨단 말이죠. 근데 195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죠.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생신날 경무대에서 송덕기 선생을 초청을 해서 그 무예를 갖다가 선보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64년도에 한국일보에서 송덕기 선생을 취재를 했어요. 인간문화재로.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날 택견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전수를 받은 그런 인간문화재가 계속 배출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경화 선생님께서 이거 그 방송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이 택견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1월 15일 우리 대보름이라든가 또 5월 5일 다 지금 말씀드리는 날짜는 음력입니다. 과거에는 뭐 음력을 썼기 때문에 단오라든가 또 이게 백중 7월 15일을 백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00가지 그 곡식의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해다, 달이다 해서 이제 그 쓰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그 추석 8월 15일 이때는 이 그 각 동네마다 이렇게 택견을 갖다가 그 서로 겨루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문헌상으로 보면 동국여지승남을 보면요, 조선시대 때 이게 이제 동국여지승남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지리서예요. 그 저기 조선 그 성종 때 성종인 그 명을 내려요. 그래서 이 지리서가 나오는데 이 지리서에 보면 여산군이라고 있어요. 그 전라도에 제가 그 저 여산군에서 그 군 시절에 훈련을 받았는데 여산군에서 매년 7월 15일 백중날이죠. 백중날 충청도와 전라도 도민들이 모여서 이 택견을 겨뤘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민속의 하나의 그 잔치였어요. 지금 보면 택견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사그러드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여기에서라도 그런 그 민속 행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행사를 치러보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2004년부터 인사동에서 택견 배틀이라는 것을 저희 이제 택견 선생님들과 모두 합해서 만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그 당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대학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센터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5명이 편을 이루어서 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련 택견이라고 하는데 그 결련 택견을 결련 택견이라는 그 뜻 자체가 한 사람이 이기면 계속하는 연승제 방식이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시합 방식인데 네.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거를 한번 이쪽 세종에 와서 공무원들끼리 이게 택견이 결국은 그 두 단체 또는 세 단체, 네 단체가 시합이지만 시합이 끝난 다음에는 대동단결하고 화합을 하고 같이 잔치를 하는 예, 그런 아주 훌륭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부서에서 택견을 배우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각 부서에 깃발을 걸고 응원팀도 뭐 다른 거랑 다르게 뭐 막 패가지고서 막 부러지고 피가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볍게 얼굴 한번 찬다든가 이게 뭐 얼굴 찬다는 게 저는 가볍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택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저도 이렇게 다치지 않게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준비해온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막걸리라든가 먹으면서 아 오늘은 니네가 이겼지만 다음엔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체력 단련 좀 해서 그렇게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세종시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것을 꼭 실현했으면 좋겠고, 이게 공무원뿐이 아니라 사실 군에서도 이거를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고려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김종서하고 그 정인지 두 분께서의 그 저작자인데, 물론 뭐 발행은 1613년 광해군 5년에 그 발행이 된 책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 수박회를 열어서 수박회라는 게 이제 택견이죠. 수박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긴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의종 때 얘기니까 그 고려 18대 왕이죠. 의종이 보면은 이의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수박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원래는 대정이라는 아주 하급직이었는데 이걸 별장이라는 직업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장사들을 수박회를 열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게 상으로다가 벼슬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군에서도 이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의 국기가 이게 태권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찌 보면 이 택견이 국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었던 거고. 그런 맥으로 보면 이것이 좀 보급이 좀 더 많은 데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종시에서 이 공무원 반드시 네. 그렇게 또 좀 해주시고 이것이 이제 군에도 그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전수관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10명 좀 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게 전수관이 있는데도 지금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견 그러면 이게 태권도와 이게 그 같이 오버랩되는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보면 태종실록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3대 왕이죠. 네. 거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수박회를 열어서 이 세 사람을 이긴 사람을 방패군으로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패군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경호실 형태죠. 왕도 이제 호위하고 뭐 궁정도 호위하는. 그리고 의용부라는 데서 그걸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그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하고도 접목이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맥으로 보면은 이 전수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많은 분들이 우선 알아야 되는데 이 알릴 방법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많이 알려질까요? 처음에 이제 와서 광고지를 만들었는데 광고지 뿌리는 것도 마땅치가 않지만 뿌리는 것을 또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세종시닷컴 예 거기다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번 했더니 그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알려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운동을 많이 해서 야외에 나가서 정말 그 구한말에 했었던 그 시합 방식대로 한번 펼쳐진다면 이게 마을 시합을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왜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이 나랑 관계 없으면 재밌죠. 그렇죠. 예, 그 중에 네. 이제 싸움 구경이 최고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많이 알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좀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택견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 6434호로 그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이제 1996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학에서 학점 인정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맥으로 보면 이게 젊은 학생들 뭐 대학에서 학점 인정해주는 또 그런 그 과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날 보면은 이게 그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뭐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별 환자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거를 배움으로 해서 이게 전인적 교육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생을 비롯해서 뭐 이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와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또 고유무술이고 그런 맥으로 앞으로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 체육관에 지금 여성 비율이 한 75% 됩니다. 아, 그렇군요. 75% 되는데 지금 사실 초등학생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전에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만 생각하고 왜냐면 서울에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배웠던 친구들이 세종으로 세종시에 공무원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들 공부처녀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가 거론하는 친구가 세종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거론하는데 오늘도 이제 방송 인터뷰 한다니까 방송 인터뷰 화이팅 해달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인사동에서 택견 배틀 시합을 할 때 2006년이죠. 그 해에 전체 최다승을 탔어요. 최다승은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최우수 선수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최다승을 탔는데 또 그 해에 행정고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발을 들여놨는데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택견하면서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스위스로 갔어요. 네. 유엔에 이제 뭐 한국 대표로 이제 갔습니다. 4월달에. 가서도 계속 택견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 한 친구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택견 자체가 품밟기를 하면서 기운을 밑으로 다운시켜서 그 음과 양을 무술 자체가 음양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 세종시에서 제가 그 택견을
아직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9달 좀 넘었는데, 그래서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다니면서 좀 재능 기부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재능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좀 태권을 더 깊게 배울 친구도 나올 것이고, 또 관심 있는 부모님도 나올 것이고, 태권은 남녀노소 다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도 내가 뭐 발차기를 하고 얼굴까지 발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태권 자체가 관절을 풀어주는 그 동작이 굉장히 많고, 앉아서 관절만 풀어줘도 하루 운동을 다 끝낼 정도로 관절 푸는 게 많습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좀 우울하고 뭐 하는 친구들은 발차기 위주로 많이 시켜서 좀 활발하게 바뀌어주고, 또 너무 활발한 친구들은 당기고 끌어당기고 넘기는 기술을 가르쳐서 음의 무술을 가르쳐서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어른들끼리가 아니라 아이 어른 합쳐서 할 수 있는 무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시면 제가 가서 재능 기부도 하고 해서 이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그림 화폭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태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18세기 화가죠. 그 유숙이라는 분이 대쾌도라는 그 그림 속에 보면 씨름하고 이게 태권이 같이 이렇게 한 화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김준근이라는 그 풍속 화가가 그린 그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그 우리 민족에게는 뿌리 내린 그런 무술인데, 이 무술을 가르치면서 보시면은 특이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잊지 못할 그런 그 사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태권은 그 마을과 마을의 시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이기고 지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닥에 넘어뜨리면 이기고, 네. 상대방의 얼굴을 차면은 이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넘어뜨릴 때 그 옷을 잡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옷이 찢어질까봐. 네. 왜냐면 조선 시대에는 거의 옷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옷감이 귀한 민족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옷이 찢어지지 않게 넘어뜨리고, 또 그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데, 젊은 학생들은 이제 태권에는 또 하체차기가 있습니다. 네. 하체차기는 승패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체차기 말고 그냥 얼굴만 잘 차면 되지 하체차기를 왜 하느냐, 뭐 그런 생각들을 또 있어요. 고등학생들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마흔을 바라보는 이제 네. 나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그냥 얼굴 차는 것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체 차는 거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면 하체는 잽이고, 너가 얼굴 못 차면은 상대방 하체를 차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체차기를 하고 얼굴 차기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하체차기는 할게요 라고 했는데, 대신에 품밟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래서 지금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그 친구 말을 빌으면 쪽팔려서 안 해요. 그래서 왜 쪽팔려? 그 뭐 엉덩이 삐쭉삐쭉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춤 같아서 않아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지 마. 그 대신에 발차기만 가르쳐주고, 저희는 매일같이 시합을 붙습니다. 네. 시합 붙는 게, 아이들은 이제 발등 밟기를 한 2달 합니다. 그리고 상투 잡기라고 해서 이마 잡기를 2달 합니다. 그럼 그걸 함으로써 발등 밟기를 하면은 발이 굉장히 빨라져요. 네. 상투 잡기 하면 이제 안 잡히려고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체도 빨라지고, 이 상태에서 하체차기 들어가는데, 하체차기를 우리는 이제 아랫발 깐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지금은 네. 욕처럼 들리겠지만, 네, 네. 옛날에는 그냥 평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체차기를 하는데 2줄로 세워놓고서 계속 짝을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뭐 프로골퍼로 활약도 하고 있는데, 네. 운동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좀 약간 까불까불하기 때문에 좀 애들 건드리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근데 딱 시합에 들어가면 굉장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때리는데 저 상대방한테 계속 맞으니까, 그 3일째 되는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맞는다. 그래서 네가 품밟기를 안 배워서 그래. 품밟기는 엉덩이 흔드는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날 차니까 내 몸을 민첩하게 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 그거를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요리하기 위한 스텝인데 네가 그걸 안 했잖아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품밟기를 가르쳐달라고. 네. 그래서 품밟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안 맞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강조하는 게, 품밟기가 굉장히 그 발목과 무릎에 탄력을 주기도 하지만 그 민첩함도 있고, 공격과 방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지금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옛날에 그 호패 비슷한 걸 들고 오셨네요. 네. 이곳은 사용처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저희도 이제 원래 이게 택견에서 나오는 무기는 아닌데요. 네. 이제 그 어느 스님께서 이걸 또 갖고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호패 사이즈에다가 옛날 한량들이 옥이라든가 쇠를 달아서 무기처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건 지금 25cm인데 이제 30cm, 뭐 50cm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이걸 돌려서 하는 제압하는, 그러니까 너무 택견 하나만 가지고 가면 심심하고 지루할까봐 무기를 하나 잡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무기술 하는 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 네. 원래 맨손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네. 좋아하고 지루한 친구들한테 좀 지도하려고 그러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택견 참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멋진 그런 우리의 전통 무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택견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심신을 갖다가 수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 수련에도 좋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저도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만은 고대 학생이 전국 수석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관심 갖고 반드시 한번 배워보면 어떠실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시간 되면은 와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 택견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또 아니면은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마무리 발언 형태로 하시죠. 네. 그 택견에 대해서 제가 초창기에 택견 제가 꽤 좀 했습니다. 꽤 했는데 초창기에 택견할 때 저희 이제 송덕기 할아버지와 우리 저희들 바로 위에 선생님들하고 얽힌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청와대 뒤에서 감투바위 위에서 이제 택견을 할 때 그 당시는 좀 더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이니까 그 청와대 뒤쪽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그렇죠. 쳐져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제자들을 많이 잘 안 가르치세요. 왜냐면 와서 사진만 찍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 제자들도 저 할아버지는 택견을 못하는 할아버지인가 보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렇게 3개월, 6개월 버티니까 얘네들은 진짜 택견할 애들인가 보다 해가지고서 감투바위 위에 그 철조망 쳐진 대로 데려갔습니다. 네. 데려갔는데 철조망 찢어진 데라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군인이 와서 막았다고 합니다. 왜 막으냐면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민간인 통제구역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당시 할아버지 연세가 90이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 군인한테 야 이놈아 내가 고중황제 때부터 여기서 택견했는데 네가 왜 막아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 전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고중황제는 교과서에서만 봤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는 정말로 고중황제 때 택견을 하신 분이고 그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 자기 위에 상관을 불러왔어요. 근데 상관이 중인데 봐도 한 30대가 안 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르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네 애비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서 놀던 사람인데 네가 왜 막어? 예,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때 이제 군인은 할아버지한테 그럼 어르신과 같이 오신 분들만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저희들한테는 택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네.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부터 택견을 했지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한테 처음에 택견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멀리 길 떠나시면서 여기 서울에 송덕기 할아버지가 하는 송덕기 옹이하는 택견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계속 배워라 하고서 떠나시면서 저도 이제 찾아서 배우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참 선택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그 멘트 하나였지만 그 멘트가 저한테 그동안 전통에 대해서 갈구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데 택견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저희가 이제 택견 시합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거를 절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랑 시합을 한다든가 또 싸움이 벌어졌다든가 했을 때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팔이
다쳐서 졌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졌어가 아닙니다. 그냥 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정신을 저희들이 심어주는데 태견 하니까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어떤 뭐 핑계를 댄다든가 내가 어디가 아파서 뭐 때문에 이런 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 배우는 친구들은 나보다 큰데 나보다 덩치도 큰데 어떻게 싸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 이 태견 정신은 크든 작든 아예 붙어보자. 지면 진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근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태견은 체급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태견은 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하는 건데 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관절을 많이 풀어줍니다.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또 시범 보일 때 건강을 위해서 만든 저희 또 체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르신들 제가 서울에서 가르칠 때 한 10년간 가르치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평균 연령이 75세거든요. 그분들이 제 수업 시간에는 100명 이상이 항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든 저희 선생님들 만든 체조를 하면서 굉장히 건강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걸 한번 세종에서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간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신 있게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태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용기 내셔서 꼭 한번 태견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무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